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9월 30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추석 휴장을 앞두고 이제 시행되는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사실상 이제 누구나가 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경마 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경마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꼭 이겨달라, 또 이번 주만큼은 꼭 이기고 싶다, 이게 이제 한결같은 마음인데, 야, 잘해야죠. 잘해야 되고, 어쨌든 뭐 준비는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추석맞이 문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추석과 구정, 이 두 번에 걸쳐서는 꼭 문자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단 한 번도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받은 성원을 좀 베풀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공짜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공짜로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000원으로 해가지고 50%를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3일 신청하시면 30,000원이고요. 하루를 신청하시면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제가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구정 때에도 할 거고, 앞으로 계속 이제 추석하고 구정 때는 잘하든 못하든 꼭 이 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자 같은 것도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완전히 불변같이 저는 지킬 것이고, 또 열심히 그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신청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060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존에 2만원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전화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10,000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시면 되겠고, 전화 신청을 하시면 기존대로 20,000원입니다. KT 예상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000원이다 보니까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쯤에. 그러면 제가 봤거든요, 그거를. 그럼 그거 입력하고 예상을 하거든요. 또 현장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현장 예상하면 전화를 못 받아. 그러면 그냥 전화 계속 울린다고, 무공으로 해놓고, 그리고 옆에서. 그러면 이제 전화 계속 이제 그거를 예상을 끝나고 이제 그걸 받아 적어야 되는데, 막 그때 막 20명, 30명씩 오면 1경주를 뭐 5분 전에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찍 신청을 하셔야지, 뭐 늦게 한다고 마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일찍 한다고 안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찍 신청해 주셨으면 바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자, 어찌됐든 일단락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월말 경마라서 그런지, 월말 경마가 아니라, 월말 경마 맞죠? 월말 경마이기도 하고, 이제 추석주 휴장 경마라서 그런지, 편성은 어렵습니다. 편성은 어려우니까 매경주 신중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강타와 여러분들이 빨간색, 저는 빨간색 색연필을 쓰잖아요. 색연필 갖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책에다 다 표시를 합니다. 일일이 막 형광펜 갖고 표시하고, 또 색연필 갖고 동그라미, 세모, 뭐 삼각형 다 해가지고, 제 책도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전 PDF 보잖아요. 마사의 PDF 봅니다. 저는 절대로 종합지, 예상지 같은 그런 PDF는 안 봐요. 마사의 것만 봅니다. 오로지. 그냥 백판인 거. 문자, 마법도 하나도 없는 거. 제 마법만 필요하지, 다른 사람 마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전개 이점마들의 선절을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뚝심마들의 역전을 기대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뚝심마는 없어요. 그냥 출전마 대부분이 뒷심이 부족한 마필드 1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는 뚝심마보다는 기존의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뚝심마들의 선전은 좀 저는 세게 보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입형 강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그러면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3번 베스트 빅토리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능력이 빼어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좀 뒷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선행도 나가기가 반반 정도로 보는데 4번 이 스카이 마딘이 또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끝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긴 한데 마필 자체는 괜찮습니다. 3번이 베스트 빅토리가 괜찮으니까 이 편성에서는 한번 요주의 마필로 꼭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데 또 한 마필이 딱 눈에 띄는 마필이 있죠. 바로 1번 모란동백이란 마필인데 요것도 괜찮습니다. 1번 모란동백도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적으로만 보면 3번 베스트 빅토리와 1번 모란동백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모란동백은 사실상 종반 뒷심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모란동백과 3번 베스트 빅토리는 이번 1경주에서는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뭔가 다들 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서 쉽게 손질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번, 3번 마필들은 일단 요주의 마필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편성의 특징은 전형적인 선행과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종반 뚝심한 마필들의 선전을 조금 더 높게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일단 드러난 능력만 놓고 본다면 2번 한울태양이 데뷔전에서는 별 볼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 2번의 400m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나름 걸음의 신장들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2번 한울태양도 이번 경주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고, 자, 여기 이제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9번 모래비행이라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9번 모래비행도 괜찮은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이 2번 하늘태양과 9번 모래비행 이 두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도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주 뛰어난 선행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반 그렇다고 뚝심형 마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주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능력대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은 경주예요. 자, 일단 당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거든요. 분명히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 연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는 편성이라서 이번 경주는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 한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붙어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이제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부처를 미리 정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딱 감이 오는 경주가 있잖아요. 이런 경주처럼. 그럼 이런 경주는 그냥 바로 승부처를 합니다. 자, 일단 6번 허니러시는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번 경주 시에 6번 허니러시 같은 마필과 7번 윈드파워 같은 마필들이 당연히 인기 많은 팔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능력 자체가 6번 허니러시는 그동안에 이동국 기수가 데뷔 후 꾸준하게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전격적으로 지금 임기영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난번에 이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패턴 자체도 선취인 연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 저는 6번 허니러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6번 허니러시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데 충막감의 마필은 따로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복병권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만을 축으로 놓고 여타 인기만을 바닥에다 깔고 가서 제대로 된 준비당 단톡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퇴직 이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유차 이경주 모바일 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 무소불이라는 마필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취 인정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완벽하게 파워가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터라, 자,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이번 경시 배당마 하나를 추천을 드리죠. 5번 찬란한 별입니다. 요 마필도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요거보다도 좀 요거는 좀 약하게 보고 오히려 조금 괜찮은 마필을 하나 더 추천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편성으로 봤을 때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누구냐, 요 부분인데 1번도 괜찮고 4번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1번이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1번마를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1번마도 근간의 행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1번 발의 기상이라는 마필은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발의 기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메리트를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번 무소불이는 뭐 강축이고요. 1번까지는 읽어주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이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사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서 9번 노블킨이란 마필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종반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라서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힘들어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나름 충만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3번 KM블루입니다. 데뷔전에서 선취입력 어느 정도 경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주 빼어난 선행력이나 아주 빼어난 추입력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가능성만 보여줬다는 얘기죠. 9천만원짜리의 오피스의 자마인데, 오피스의 자마들이 체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3번 KM블루는 뭐, 순발력은 이 정도로 보여줬다면, 충분한 가능성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말을 더 가져가 볼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당연히 인기만으로 팔릴 수 있는 후창마들이 그렇게 빼어난 마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제가 보기에는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데 1번이 기동대장이라는 마필은 한번 가져가 보고 싶네요. 데뷔 후 3번의 경기에서 이제 지난번 경기 때 조정을 거쳤는데 이 마필이 이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이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 이제 변화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 기동대장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말들이 될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배당마 하나를 소개시켜드린다면 9번 노블킨이란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재검 지시를 받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 자체가 재검 때 고르면 괜찮았어요. 특히나 이제 선행이 아닌 선행으로 뛰었는데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 경시 만에 하나 변화를 보인다면 9번 노블킨의 변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자,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이제, 입상 가능과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3번 태양강이란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마필도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행력보다는 종반 뚝심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나마도 배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번 선앙킨이란 마필, 요 마필도 데뷔전에서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 이전째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주행검사를 2번에 걸쳐 통과를 하다 보니까 데뷔전 자체는 의지가 없었지만 직전 경시에 바로 이 마필의 능력이 아주 빼어나다는 걸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파워감이 확연히 보강된 모습을 보여줘 10번 사랑투기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죠.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뭐 신마 중에서는 7번 리키 스트리트라는 마필, 교차 위탁을 받았던 마필이 손병철 마주의 마필인데, 손병철 마주는 사실상 뭐 부산의 큰 손이죠. 마주 중에서는 제일 많이 많은 마필이에요. 마주인데, 뭐 전승교 마주는 전승교 쪽에다가 뭐 마방을 이제 엊그제 개업을 했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마필은 제가 보기에는 뭐 기본 능력 자체가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축으로 놓고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능력은 뭐 탁월해서 이 7번 니케 스트리트는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보면 그냥 하자 없다. 그냥 대가리로 인정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말을 받은 잘 관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좋으냐 이 부분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한데, 일단 1번 지공제일이란 마필, 데뷔전에서 선행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필은 안발이기 때문에 이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것 같아요. 원체 체구가 커서 그렇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1번 지공제일이란 마필은 이번 경시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도 이제 다들 고만고만한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충만 함정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일상권의 양방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경주예요. 쉽지 않은 경주인데, 강타는 어떤 말을 좋게 보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확 띄는 마필은 3번 대산수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 못 뛰었고, 그 이전 경주에 살포시 조정을 거쳐서 그렇지, 그 이전까지는 입상 여부를 떠나서 연속 입상에도 성공을 했고 꾸준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직접적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주도 조금 못 뛰었고, 지난번 경주에는 거의 바닥을 때렸던 마필인데, 일시적인 난조냐 아니면 지속적인 난조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이번에도 이제 훈련량이 좀 적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뭐 능력 측면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대산수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킨다. 자, 그래서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기존의 능력마들이 지난번 경주 때 대부 이번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들이 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마필들이 이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선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마필들이 정상적인 능력을 계속적으로 못 보여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에선 기존의 마필들,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높은 마필들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근간의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라는 점, 요게 강타의 이번 경시 추천을 드리는 마필들의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제주유차 4경주는 일단 3번 대산수를 추천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저희가 배당 추천을 하나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일반 경주로 돌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이제 어떤 마필이 가장 좋으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시 꼭 배팅권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8번 질풍독주라는 마필입니다.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의 핑퐁을 치고 있고, 또 이 마필이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선행력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종반 추임력은 아주 막강한 모습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가 사실상 선두권에서의 경합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6번 리드업 요것도 이제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고, 또 11번 문화의킹도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고, 2번 매니턴거도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이 3두가 거의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경합 가능성으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의외로 8번 질풍독주와 같은 추입형 마필들이 막판 역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할 수 있는 경주인데 분명히 이번 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m니까 솔직하게 뭐 야 여기서 1000m인데 무슨 추입이 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1000m에서도 추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고, 또 그 경주에서의 이변이라는 건 항상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발상은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갖고서 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번 질풍독주는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8번 질풍독주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아까 질풍독주와 마찬가지로 질풍독주를 추천을 드린다면 이번 5경주에선 환상의 도약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은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뚝심형 마필들 2두를 추천드리면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이런 마필들이 배당이 터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등한시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행마가 올 것인지 추임마가 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탕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인데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특정 마필이 무조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인데 사실 이번 경시 인기만은 아무래도 1번 새벽행진과 7번 새벽 너울, 여기에 3번 원당봉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만은 팔리의 공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런 마필들이 그냥 뺑 도느냐? 그러면 너무 싱겁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제주경마 자체가 항상 뭐 이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항실에도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어떤 말이 가장 세고 어떤 말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능력 측면으로 본다면 1번만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1번 새벽행진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의지로 보나 또 편성상의 편성으로 보나, 그리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9번 항제대부인데 항제대부가 그냥 뺑돌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여요. 그래서 2번 특등대부라든지 4번 도총관도 빠르고 외곽의 12번 제일항초도 빠르기 때문에 9번이 한 바퀴를 시원하게 잡아돌리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선입력과 종반 뚝심력을 겸비하고 있는 1번 새벽행진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이번 준메이 승부처는 1번 새벽행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1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다 비슷한 연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에서 당연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배당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팔리는 마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과연 이들 마필들이 실질적인 능력만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 또 조금 덜덜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의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고, 또 11번 동해태텐텐 같이 능력은 괜찮은데 우전지 파행을 달고 사는 마필이라서 현재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엇물려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천 마필은 3번 스타 퍼펙트를 가져갑니다. 아주 센 말은 아니지만 조용한 강제로 군용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긴 대가리가 분명히 있어요. 서 있는 경주예요. 그런데 불안한 인기만도 분명히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4번 선스마트 같은 마필을 안 볼 겁니다. 그렇다면 3번 스타 퍼펙트는 사실 4번 선스마트보다는 인기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마필 자체가 아주 정형화된 그런 패턴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쳐나서 이번에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뚝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이 능력 자체를 쾌로 비치려면 좀 더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그 조금을 끌어내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3번 스타 퍼펙트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차 메인 승부처는 당연히 중매당 이상이 가능한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무조건 적중을 해서 자 1차 메인 승부처에서 중매당 이상을 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이번에는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제주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떤 마필들이 제일 센 놈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마필이 세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상으로 봤을 때 꼭 그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 누구냐 요게 관건인데, 일단 2번 진보라는 마필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인기 2위로 팔렸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은 이번엔 안된다. 진보는 잘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주인데, 당연히 직전 경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얘가 강하게 팔리고 또 당시에 구슬비도 팔렸는데 의외로 진주만하고 이쁜이가 들어오면서 중배당이 터졌던, 고배당이 터졌던 경주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이번 진보는 이번 경시 도지사배 오픈 챌린저 대상 경주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 진보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직전 부진이 이번에는 보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진보는 이번 제주 메인 승부처에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속 승부처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나름 충막감의 마필은 뻗팅기고 있는데 후착에서의 대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능력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11번 해우가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지만 그래도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주특기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 후에 버티는 승부가 가능한 11번 해우는 1300에서 지난번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라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창에서의 대반란이 예상되는 경주로서 어떤 말이 제대로 된 후창 마냥, 그야말로 이제 흔한 얘기로 요즘 유행하는 찍어먹기 경주죠.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단통을 한번 찍어 먹어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그래서 11번 해우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세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뭐 어떤 요즘은 외산 말들도 굉장히 비싼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입 자체를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3천만 원 수준의 말들을 수입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가 뭐 기본 3천이 넘고 8, 9천이 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많이 수입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외산마의 질적으로도 많이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36주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켰는데 1번 투구인이라는 성장마인데 요 마필은 꼭 배팅권에 가져가 봐야 되겠죠. 지난번 경주 때 우수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 경시에도 충분하게 선두권 모색이 어느 정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물론 5번 맨하탄 뮤직도 굉장히 빠른 말이라서 요 마필이 있어서 그렇지만 뭐 1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가면 선행은 일단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도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신마 중에서는 사실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은 2번 금성여왕이라는 마필인데 이게 이제 2차에 걸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가 뚝심은 괜찮았는데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마필 자체가 전반적으로 1차보다는 상당히 파워감이라든지 이런 게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저는 어쨌든 뭐 2번 금성여왕까지는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데뷔전에서 철저하게 능력을 숨겼던 마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승부처가 있는데 여기도 뭐 나름 충만감이 마필은 뻗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번 경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충만감은 9번 메가히트라는 마필이에요. 야, 이게 뭐 사실 충마가 될 수 있어. 등짝이 김정준인데 야,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편성도 7번 유즈 스파크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12번 어게인 신화라든지 이런 마필들과의 이제 경합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9번 메가히트는 그런 말들에게 비해서는 선행력은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9번 메가히트가 안말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마체가 그다지 크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어서 스피드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에 일찍 붙을 가능성도 있고 기존의 종반 추임력이 막강한 면을 다시 한번 발휘해 준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9번 메가히트는 이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게 봐요, 9번 메가히트. 그래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말이 이번 경시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5번 노드킹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5번 노드킹. 요 마필은 상당히 좋게 봐요.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특히나 이제 선행력의 부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하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 경주 시에는 충분히 건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노드킹과 9번 메가히트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토요 준메인 승부처인데 여기도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자, 이번 경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1번 당대걸작입니다. 이동진 기수가 2승을 거둔 기수인데 그래도 박대웅 조교사에게 상당히 잘 지켰나봐요. 예, 이런 말들을 박대웅 조교사가 턱하니 추석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뭐 열심히 타야죠. 열심히 타야 되고 또 능력 측면에서도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1번 당대 걸작은 나름 춘막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번 경기를 준매인 승부처로 했느냐? 후착에서는 무조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이 마필이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요 경주가 은근히 재밌다. 양면석을 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의외로 배당과 안정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은 당연히 필요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이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두를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무조건 적중이 가능하고 준비랑 이상도 가능한 준매인 승부처. 자, 10경주는 적중을 장담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그러니까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상당한 접전 양상의 구도죠. 능력상으로도 엇비슷한 전력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전개상으로도 엇비슷한 선행력을 부여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간의 대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기본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천만은 6번 나온누사입니다. 이 나온누사를 추천한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마지막 경주였나요? 박태종 기수가 10번인가 다퉜죠. 그때 그걸 대가리라고 강력하게 제가 끝장 승부처에서 언급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6번 나온누사는 이 편성에서 선행력도 물론 괜찮아요. 선행력도 괜찮지만 선행을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바닥을 찍고 있지만 그게 선행을 못 가서 바닥을 찍는 이유도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마필이 선임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6번 나온누사는 총력전을 펼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추천만은 일단 나온누사를 추천을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팔리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의외의 마필이 이번 경시 터트릴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심스러운 조건은 좀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 오는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도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대접전 양상의 구도이고, 당연히 뭐 이변 연출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조건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9번 디플로매틱 미션이 근간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2차로 기세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눈에 띄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능력 자체로 보더라도 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당연히 9번 디플로매틱 미션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특히나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일단 배팅권에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9번 디플로매틱 미션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후착으로서 어떤 말이 또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의외의 배당마가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경주는 끝장 승부처로 해서 자, 한번 멋진 유종의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타가 이제 후반부에 3개 승부처를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또 중반부에 또 3개 승부처를 몰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2경주에서 배당 한번 제주교차 4경주를 이렇게 마치는 작전으로 임해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난코스예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배당도 아주 뭐랄까, 간양각색으로 터질 수 있는 경주이고,
의외로 실전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중만 제대로 만들어내고 리듬만 타면은 대박의 경마가 가능한 토요 경마이기 때문에 자 10을 모아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전에서 어떤 경마를 하든 이길 수 있는 경마를 할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